암을 키우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 우리가 매일 잡는 국자 곁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건강 파트너 채널 전문 정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곳,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주방이죠. 그런데 이 주방이 사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주방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전문 정남자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됩니다. 위험한 주방, 그 첫 번째 순서로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바로 조리흉입니다. 평생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은 어머니들이 왜 폐암에 걸릴까 의문이었던 분들 많으시죠? 통계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종사자 3명 중 1명이 폐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주범이 바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 연기인 조리흉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이 연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입자가 작아서 우리 폐 깊숙이 침투합니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일 8시간씩 이 연기에 노출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기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호흡기 질환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분위기 있는 식사를 위해 식탁 위에서 미니 화로를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사용하는 하얀색 고체 연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연료의 주성분은 대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은 소량만 섭취해도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인데 이게 타면서 나오는 증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낭만을 즐기려다 건강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후드를 켜야 합니다. 요리가 끝났다고 바로 후드를 끄지 마시고 10분 정도는 더 작동시켜서 남아있는 유해 가스를 완전히 배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고체 연료를 쓸 때도 반드시 에탄올 기반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야외에서만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위험한 주방,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음식을 직접 올려두는 주방 도구들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무 도마와 수세미입니다. 많은 분이 따뜻한 느낌과 칼질할 때의 손맛 때문에 나무 도마를 선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 도마도 다 같은 나무 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파는 나무 도마 중에는 여러 조각의 나무를 본드로 붙여서 만든 집성목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도마 위에서 강한 칼질을 반복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본드가루와 나무 파편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나무 도마를 썼는데 정작 화학 물질을 먹게 되는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 특성상 수분을 잘 흡수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주방 세제를 듬뿍 묻혀 닦으면 세제가 나무의 미세한 틈 사이로 스며들게 됩니다.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나중에 요리를 할 때 그 세제가 다시 배어 나와 음식과 섞이게 되죠. 그래서 나무 도마를 관리할 때는 주방 세제보다는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충분히 헹군 뒤에는 반드시 햇볕이 아닌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바짝 말려 주어야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방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물건, 바로 수세미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방 수세미 한 개에서 발견된 미생물이 무려 36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세미는 항상 젖어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쉽기 때문에 세균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 소재의 수세미는 표면적이 넓어서
유해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수세미에서 희귀한 냄새가 나거나 손으로 잡았을 때 미끈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수세미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다면 더 자주 바꿔주는 것이 시니어분들의 장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깨끗해 보이던 도마와 수세미가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어서 위험한 주방,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하는 두 가지, 바로 프라이팬과 키친타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혹은 기름기를 빨리 닦아내려고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을 키친타월로 슥슥 닦고 바로 다음 요리를 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행동이 정말 위험합니다. 키친타월은 평범한 종이처럼 보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처리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타월이 고온의 프라이팬 바닥과 닿으면 종이 속의 화학 성분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두르고 음식을 만들면 우리는 결국 그 화학 물질을 양념처럼 버무려 먹는 셈이 됩니다. 키친타월로 팬을 닦았다면 귀찮으시더라도 물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궈내거나 팬이 충분히 식은 뒤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1분만 더 투자해 주세요. 다음은 주방의 필수품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음식이 늘어붙지 않아 정말 편리하지만 시니어 여러분들의 혈관과 폐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의 매끄러운 코팅은 테플론이라는 불소 수지로 만들어지는데 이 코팅이 긁히거나 벗겨지면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온도입니다. 코팅팬을 빈 상태로 너무 오래 가열하거나 260도가 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코팅제가 타면서 독성 가스를 내뿜습니다. 이 가스를 마시면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열이 나고 몸이 아픈 테플론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쓰고 계신 프라이팬 바닥에 젓가락 자국이나 작은 흠집이 보인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 흠집 사이로 중금속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팬을 사신다면 코팅이 없는 스테인리스 팬을 길들여 사용하시거나 코팅 팬을 쓰더라도 중불 이하에서만 사용하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이 무서운 진실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험한 주방,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은 노란 양은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큼한 묵은지, 김치찌개를 양은 냄비에 보글보글 끓여 드시는 걸 즐기시나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참 정겹고 익숙한 소품이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 냄비를 조금 멀리 하셔야겠습니다. 이 노란 냄비의 정체는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가볍고 열전도가 빨라 참 편리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성과 염분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김치찌개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장조림같이 짠 음식을 알루미늄 용기에 넣고 가열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알루미늄 성분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녹아 나옵니다.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쌓이면 뇌 건강이나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끓인 음식이 오히려 내 몸속에 금속 성분을 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신맛이 나는 요리나 짠 음식은 꼭 스테인리스나 유리 또는 도자기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 주세요. 또 하나 주의할 그릇이 있습니다. 가볍고 잘 깨지지 않아 식당이나 가정에서 막 쓰기 좋은 멜라민 수지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의 일종인 이 그릇은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100도가 넘는 고온에 노출되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성분이 배어 나올 수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담는 정도는 괜찮지만 그릇째로 직접 열을 가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넣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그릇 표면이 변색되거나 긁힌 부분이 있다면 이미 유해 물질이 나올 준비가 된 상태이니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겹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주방 기구들, 이제는 조금 까다롭게 고르셔야 할 때입니다. 위험한 주방, 그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연기와 그릇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폭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설거지 후 남는 잔류 세제와 산패된 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그릇에 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먹게 되는 세제의 양이 무려 소주잔으로 한 잔 분량이라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세제를 마시고 있었던 셈이죠. 이 잔류 세제는 우리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제를 수세미에 직접 짜서 거품을 내기보다 물에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헹굼입니다. 흐르는 물에 최소한 15초 이상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은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산패된 기름입니다. 주방 구석에 오래 두어 기름 쩐내가 나는 기름, 아깝다고 그냥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즐겨 드시는 들기름은 산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5부에 걸쳐 우리 주방의 위험 요소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조리흉부터 고체 연료, 나무 도마와 수세미, 프라이팬과 키친타월, 그리고 알루미늄 냄비와 잔류 세제까지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사랑을 담아 요리하던 공간이 사실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요리할 때 미리 후드 켜기, 흠집 난 프라이팬 과감히 버리기, 그리고 그릇 충분히 헹구기 같은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전문적이고 정직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전문정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